자, 일단 요거예요. 자, 이게 뭔지 하나하나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 보시면요. 일단 인트가 인트만큼 크기가 잡혀있고, 여기가 이제 주소가 뭐 0x1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자, 네. 여기서 int value 2를 하고 이거를 value라고 했을 때, 자, 이거부터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는 value 2라는 새로운 공간이 하나 잡히고, 크기는 int 0x2라고 생각을 했을 때, 0x2라고 생각을 했을 때, 잠시만요. 0x2라고 생각을 했을 때 value 2는 여기를 바라보고 있죠, 그죠? 네. 근데 이때 value를 대입했으니까 v2는 똑같이 여기 값은 value와 같이 0이 될 거예요. 여기까지는 이해하고 계시죠? 네. 네, 좋아요.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각자 독립적인 메모리 공간을 가지고 있다는 뜻이에요. 아시겠나요? 네. 그래서 이제 B2하고 value는 각자 독립적인 메모리 공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B2에서 예를 들어서 1로 바꿨다. 이 코드를 한번 봅시다. 이렇게 바꿔도 value에게는 영향이 가지 않습니다. 네. 여기까지 이제 가셨죠? 네. 좋아요. 그럼 이거를 수압으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이렇게 하고, 이거 이렇게 쓸게요. 자, 수압이 있는데, 수압은 int a, int b 딱 이렇게 넣을게요. 요거는 매개 변수죠, 세윤님? 네. 그죠? 함수 호출하는 거 아시나요? 아니요. 자, 하나 알려드릴게요. 괜찮아요? v1, v2가 있다 생각을 할게요. 수압을 넣었어요. 이렇게 넣었을 때, 자, 방금 제가 뭐라 했나요? v1 이렇게 넣었어요. 그러면 int 네. a는요 0이 되고, int b는 v2가 되죠? 그죠? 네.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이거니까요. 근데 요때 제가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이렇게 값을 주면은 각자 독립적인 공간이 생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네. 이거를 다시 한번 보도록 할게요. 메모리 블록 있고, 여기에 v1, v2가 있다 생각을 할게요. 1, 2. 이거는 v1, v2. 이렇게 이제 0x1, 0x2를 가지고 있다 생각을 할게요. 알겠죠? 네. 요 크기는 int, 요 크기는 int. 그죠? 근데 이때 va를 int a 선언이죠. 그죠? 네. int a는 v1이라고 했을 때, 여기서 int의 크기가 잡히고 0x3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요게 v1의 값을 가지게 되는 거예요. 네. 여기까지 이해 가셨나요? 네. 자, 그러면 독립적인 공간이죠. 네. 그죠? 제가 방금 보여드렸잖아요. 여기서 v1을 v2라고 해도 v1을 예를 들어서 1로 바꾸면은 v2가 바뀌지 않아요. 네. 왜냐? 각자
독립적인 공간이기 때문에 이게 너무 중요합니다, 세우님. 네. 어쨌든 독립적인 공간이어서 바뀌지 않아요. 그러면 요거를 함수의 개념으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어쨌든 요것도 이렇게 함수로 호출하면은 요거와 같아진다 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그죠? 네. 그럼 여기서 int temp 하고 이렇게 세팅을 했다고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은 자, 요거는 이제 swap이라는 함수인데 요거는 되게 유명해요. 요게 뭐 하는 거냐면요, 그냥 한마디로 이제 값이 두 개가 있을 때 A하고 B가 있다 생각을 할게요. 그러면은 A의 값과 B의 값을 서로 교체하고 싶어요. 네. 그러면은 A equal B를 하면 어떻게 돼요? B 값과 A 값과 같아지죠? 네. B equal A를 하면은 A 값과 B 값이 같아지죠? 네. 그래서 여기서 int temp라는 거를 temporary 임시로 하나 만들어 가지고 이제 A 값을 넣어주고 이제 A에다가 B를 넣어주고 B에다가는 temp를 넣어주는 교체 방식입니다. 아, 요거는 요 equal이 이제 같아진다라는 그런 연산자기 때문에 이런 걸로 쓸 수밖에 없어요. 어쨌든 요게 이제 양쪽 간의 값을 바꿔주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 제가 방금 뭐라 했죠? int a, int b는 b1과 b2와 연결되어 있는 게 아닌 각자 독립적인 공간이라고 했죠. 네. 그죠? 그러면은 여기 아무리 함수에서 아무리 해도 여기서 끝나서 b1과 b2를 봤을 때 지금 0, 1이면은 b1이 1이 돼야 되고 b2가 0이 돼야 되죠. 저희가 원하는 방향은, 그죠? 네. 근데 이렇게 보면요, 0, 1이 나와요. 즉 값이 바뀌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네. 그러면은 그 뜻은 실제로 이 둘은 독립적인 공간을 가지고 있다는 뜻인데, 그러면 여기 함수 코드에서 뭔가 문제가 생긴 게 아닌지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할게요. 자, A 값은 1, B 값은 0. 즉 바뀌었네요, 그죠? 여기 네. 내부에서는 보면요, A는 1, B는 0. 실제로 바뀌었다. 이걸 알 수 있어요. 근데 제가 누누이 말했죠? 바뀌는 건 뭐다? 이 A와 B, 이 독립적인 공간에 있는 A와 B가 바뀐 거지 B1하고 B2가 바뀐 게 아니라는 뜻이에요. 왜냐? 메모리가 독립적이니까. 느낌 오셨죠? 네. 자, 근데 이때 옛날에 C 언어 아시나요? 세윤님? 그러니까 들어보신 적 네. 있나요? 네, 있어요. 네, 이제 C 언어에서는 이제 이런 게 있었어요. call by value, call by reference라는 게 있었는데 이게 C예요. call by value는 요때. 자, 천천히 알려드릴 거예요. call by 네. reference는 좀 이따 알려드릴 건데, 근데 이제 C++에서는 call by value, call by pointer, call by reference, 이렇게 세 개가 됐어요. 두 개에서. 자, 요 C는 저희가 지금 하는 게 아니지만 일단 하나는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일단 저희가 지금 하려는 거는 레퍼런스니까. 자, 보시면요, int 주소 연산자 r, 이거는 이름이니까 아무렇게나 적으셔도 되고 v1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자, 그럼 요건 어떻게 되냐? 이제 요거를 조금 지워보고, 이거 왜 안 지워져? 자, 처음부터 다시 만들어 볼게요.
이렇게 있을 때 이렇게 v1이 있다 생각해요. 인트 크기에 v1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데, 그죠?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여기가 0x1이라고 생각을 할게요. 메모리 주소가. 즉 v1도 0x1이 되겠죠. 네. 물론 v1이 0x1이 되는 건 아니고, 정확히 말하면은 0x1을 바라보고 있다 라고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그 네. 0x1부터 4바이트만큼 잡혀 있고, 그리고 요거의 값은 뭐뭐다 라고 있는데, 어쨌든 자세하게는 들어가지 말고 간단하게 그냥 0x1을 바라보고 있다, 그리고 0x1의 크기는 i다, 인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네. 자, 근데 이렇게 레퍼런스를 하면은, 자, 그냥 이제 r이 어떻게 될 것 같나요? 이제 여러분들도 한번 맞춰주세요. r은 새로운 독립적인 가지게 된다. 그리고 아니다. 자, 두 개 찍어주세요. 그냥 자신의 생각만 그냥 찍어주세요. 반응으로. 어떻게 될 것 같나요? 여러분들은. 네. 네. 좋아요, 좋아요. 자, R은 독립적인 메모리 주소를 갖는다가 조금 압도적이네요. 자, R은 독립적인 메모리 주소를 가지지 않습니다. R은요, 그냥 이렇게 바라보고 있는 놈이 하나 새로 생긴 것 뿐이에요. 네. 이게 끝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거의 독점이었잖아요, B1이. 한마디로 저희가 이제 인트 변수를 하나 선언을 하면은, 이렇게 선언을 했다 생각을 할게요. 뭐 대충 이렇게. 어우, 깜짝이야. 이렇게. 그러면은 A는 자기만의, 물론 자기만 가질 수 있다는 소리는 아닌데, 이제 원래 저희가 이제 레퍼런스를 쓰지 않고, 아니면 또는 포인터를 쓰지 않았을 때, 이제 이렇게만 적었었다면은, 이제 한 메모리 공간 안에 한 놈만 바라보고 있었어요. 이해가 되시나요? 네. 그래서 여기 이제 코드에서도 보시면은, 또 인트 크기만큼 0x2가 있을 때 이걸 A만 바라보고 그랬잖아요. 근데 이 레퍼런스가 나오면은 메모리 주소를 하나의 이제, 어우 씨, 깜짝이야. 뭐야? 오, 존나 깜짝 놀랐네? 오, 깜짝. 이거 어제부터 이거 휴대폰이 망가져가지고 갑자기 유튜, 유튜브나 다른 걸 듣고 있는 노래가 갑자기 나오는데, 오, 너무 깜짝 놀랐네요. 자, 일단 계속 할게요. 그래서 이제 이제 메모리 주소 하나를 바라보고 있는 거는 변수 한 개뿐이었어요. 근데 레퍼런스가 나오면요, 이제 예를 들어서 이렇게 r은 v1이다 라고 이렇게 해주시면요, r이 새로 나오는데 r도 0x1을 바라보게 되는 거예요. 근데 그러면은 다르게 말하면은 그냥 요 0x1 메모리 주소를 바라보고 있는, 즉 그냥 이름이라고 할게요. 간단하게 0x1의 이름이 v1이 되고 추가로 r도 되는 거예요. 다들 이해가 가시나요? 그래서 네. 제가 이제 r은 1이다 라고 하면은, 지금 r이랑 b1이랑 같은 메모리 주소를 바라보고 있었죠. 네. 그러니까 b1의 값, 즉 b1이 바라보고 있는 메모리 주소와 r이 같으니까 b1의 값도 바뀐다. 물론 바뀐 것처럼 보인다. 이게 정확하죠. 바뀐다라고 볼 수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제 b1은 0이었죠, 그죠? 네. 근데 b1을 r에다 넣어주고 r을 1로 넣으면은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그러면요, r은 1이 되고 동시에 b1도 1이 됩니다. 보이시죠? 1 된 거 보이시나요? 네. 근데 여기 1, 와, 1 됐네요, 그죠? 그러니까 정리해보자면은, 이제 적어드릴게요. 레퍼런스
변수는 특정 이제 초기화를 할 때 들어온 우변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자, 이거 이해하셨으면은 좋아요 찍어주세요. 그리고 이거 이거를 잠시만요. 이거는 지금 이해 못하셔도 이게 프로그래밍 하시다 보면은 자동으로 그냥 이해가 되니까. 자, 네, 다 이해하셨네요. 다행히도. 일단 요거 자료 이미지로 활용하시면 될 것 같고. 자, 어쨌든 이제 R은 V1과 같은 메모리를 바라보고 있다. 즉 R은 독립적인 메모리를 가지지 않는다 라는 걸 알아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예를 들어서 요거를 이렇게 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재윤님. 그러면은 여기에 있는 것도 이렇게 바뀌겠죠? 네. 그죠? 그러면은 이게 무슨 뜻이었나요? A는 뭐다? V1. V1의 메모리 주소를 같이 바라본다 였죠? 네. B도 뭐다? V2랑 같은 주소를 바라본다. 네, 맞아요. B2랑 같은 주소를 바라보기 시작해요. 그러면은 제가 여기서 이렇게 하고 R을 1으로 바꿨을 때 B1도 바뀌었잖아요. 네. 그죠? 그러면 제가 여기서 A의 값을 이렇게 바꾸죠. B도 네. 값을 바꾸죠. 그러면은 여기 인자에 요거를 함수 인자에 넣었다라고 말을 하거든요. 네. 요 함수 인자에 넣었던 B1과 B2의 값이 바뀔까요? 안 바뀔까요? 바뀌어요. 바뀌겠죠? 왜냐하면 네. 같은 메모리 주소를 공유하니까 그 메모리에 네. 있는 값을 바꾸면은 B1도 바뀔 거 아니에요? 이건 당연히 상식적인 그런 거죠. 논리적이죠, 이거는. 그러면은 이거를 실행시켜 보면은 이거 1로 바꿨으니까 이거를 지우고 해보도록 할게요. 자, 1, 0이 나오죠? 0, 네. 1이었는데, 그죠? 네. 저희가 원하는 그게 됐네요, 그죠? 네. 좋아요. 그래서 레퍼런스는 뭐다? 그냥 같은 메모리 주소를 공유한다, 바라본다, 그리고 메모리 주소에 추가적인 이름을 하나 더 붙인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어차피 다 똑같은 내용이에요. 아시겠죠? 네. 자, 근데 여기서 중요한 부분이 있어요. 일단 이제 여러분들이 포인터를 알고 계시나요? 잠시만요. 포인터를 알고 있다. 아니다, 모른다. 잘 모른다. 자, 이거 말씀해 주세요. 음, 좋아요, 좋아요. 일단 채은님은 일단 알고 계시나요? 포인터를? 아니요, 저는 몰라요. 네, 괜찮아요, 네. 괜찮아요. 일단 그러면은 포인터랑 일단 채은님은 그러면 그냥 일단 그 일단 채은님도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일단 포인터라는 게 있는데 일단 요때도 똑같이 포인터였어요. 일단 콜바이 밸류 콜바이 레퍼런스인데 이 포인터는 이렇게 되고 레퍼런스는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이제 C++ 아마 요게 이제 C++ 98이었나? C++ 98에서 03이었을 거예요, 제 기억상으로는. 아무튼 요때 이제 나온 건데, 그래서 레퍼런스는 이제 메모리 주소를 똑같은 걸 바라본다. 자, 근데 포인터, 여러분들 포인터 아신다 했으니까 문제. 포인터는 독립적인 메모리 주소를 포인터 P 아니다. 자, 요거 반응 찍어주세요. 이제 포인터에 대해서 약간의 설명이니까 약
이해가 안 가시더라도 개념을 잡고 가보도록 합시다. 일단 이거 반응 찍어 주시고, 자, 일단 네, 반응 찍어 주세요. 알고 계신 분은 찍어 주세요. 모르겠으면 그냥 아니다 누르시면 되고. 네, 효율적인 메모리. 자, 이거 해드렸으니까 모르겠으면 저거 찍으시면 됩니다. 네, 가영님은 어떻게 생각하세요? 좋아요. 자, 일단 포인터를 한번 보도록 할게요. 그러면은 디버깅 하면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일단 이거 요때 아래 주소를 그러면은 요걸로 한번 보도록 합시다. 자, 일단 레퍼런스, 일단 요걸 레퍼런스 변수라고 해요. 좀 더 따져보면은 요걸 이제 좌측값 레퍼런스라고 하는데, 이제 그거는 다음에 설명을 드리고, 어쨌든 레퍼런스라고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근데 요거는 선언을 하자마자 초기화를 하셔야 돼요. 원래 이제 일반적인 변수 같은 경우에는 뭐 int ASDF는 이렇게 선언을 하고 그 다음에 초기화를 해도 됐었죠. 그죠? 이거는 자명한 사실이죠. 근데 레퍼런스 변수는 냅두면은 오류가 납니다. 컴파일 타임 에러죠. 요때는 똑같이 그냥 ASDF 적어주시면 되고, 여기서 이제 알 수 있는 부분은 레퍼런스 변수 int 타입 변수는 초기화를 할 때 무조건 선언을 할 때 동시에 초기화를 해줘야 한다 라는 거 알아두셔야 됩니다. 알겠죠? 네. 네, 좋아요. 일단 이제 포인터를 여러분들이 일단 포인터는 그러면 한번 봅시다. int 포인터 p. 자, 오리가 나나요 안 나나요? 오리가 안 나죠? 채은님. 네. 요거는 포인터 변수라고 하는데, 포인터 변수 한번 보도록 할게요. 일단 자, 요렇게 한번 보면요. 이거 말고. 자, std cout 주소 이렇게 찍어 볼게요. 한번 asdf 말고 v1에 주소를 찍어 보면 둘이 같죠? 네. 주소가 이게 주소가 나온 건데 주소가 같죠, 그죠? 네. 근데 자, int 포인터 p는 여기서 이렇게 됐어요. 그럼 여기서 한 번 더 찍어 봅시다. 찍으면요. 자, 일단 주소가 다르죠? 요 뒤에 숫자 잘 보시면요. 60, D60인데 D48이죠. 그죠? 네. 자, 지금 제가 하는 거는 주소 연산자예요. 요게 주소 연산자인데, 이제 주소 연산자를 붙이면 해당 붙인 변수의 주소가 반환된다 라고 알아두시면 되는데, 근데 지금 v1과 r은 같은 주소를 내뿜고 있어요. 그럼 그 뜻은 같은 주소를 가지고 있다 라는 거는 이제 알 수 있죠. 네. 근데 방금 포인터는 0x2를 띄웠죠. 그죠? 네. 그러니까 정확히 말하면 0x를 띄웠던 건 아닌데 다른 주소를 띄웠다, 이걸 바라보셔야 된다는 거예요. DC8을 띄웠고
방금 좀 어감이 이상했는데. 어쨌든 D20과 DC8를 띄웠죠, 그죠? 네. 그러면은 이제 요거는 같은 주소. 근데 P는 다른 주소. 그죠? 네. 그래서 제가 올렸던 int P는 독립적인 메모리 주소를 갖는다에 아무튼 요게 정답이다 라는 거 알아두시면 됩니다. 근데 이제 P에 요거를 보면요, 요게 이제 그 자기가 이제 가지고 있는 값이라 해야 되나? 그거를 이제 출력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음. 근데 얘가 가지고 있는 값은, 자, 이거 잘 보도록 할게요. 이게 뭐예요? 재현님? 레퍼런스요. 이거는 주소 연산자죠. 네. 자, 자, 주소 연산자와 레퍼런스 차이점 알려드릴게요. 타입 뒤에 주소 연산자하고 변수 이름은 레퍼런스 변수 하고 변수는 주소 반환이라는 소리예요. 여기서 가장 주의 깊게 봐야 될 거는 변수의 선언인가 아니면 이미 있는 변수에 주소 연산자를 붙인 건가를 주의 깊게 보시면은 이게 주소를 반환하는 건지 아닌지 알 수 있습니다. 네. 네, 좋아요. 그러면은 자, 다시 물어볼게요. 요거는 주소를 반환하는 거예요? 아니면은 레퍼런스 변수예요? 주소 반환이요. 그죠? 주소 반환이죠? 자, 일단 요거. 자, 주소를 반환한 거예요. 그러면은 요 놈의 값은 뭐예요? 얘 주소죠. 네. 그죠? 그래서 포인트 P의 값은 B1과 아래 주소다 라는 거를 알 수 있어요. 그죠? 네. 여기까지는 이해가 되시죠? 네. 그래서 레퍼런스의 값은 그냥 초기화 할 때 들어온 우변에 있던 우변에 있던 벡터의 값은 이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이거는 이제 이해하셨죠? 네. 네, 좋아요. 이제 이해했다, 이해 못했다, 이해 못했어? 어쨌든 이거 두 개 찍어주세요. 자, 요건데 제가 포인터 얘기를 왜 하냐? 포인터도 똑같이 v1을 바꿀 수 있습니다. 어떻게 바꾸냐? p에 10을 넣으면요, 자, 다 이해하셨네요. 다행입니다. 자, 포인터 p에 10을 넣으면요, b1을 출력했을 때 10이 나와요. 그럼 이게 무슨 뜻이냐? 이것도 그림판 켜서 설명해 드릴게요. 어쨌든 포인터 p는 독립적인 메모리 주소를 가지고 있어요. 여기까지 이해되시죠? 네. 네, 좋아요. 포인터 p는 독립적인 메모리 주소를 가지고 있고, 포인터의 크기는 제가 알기론 4바이트예요. 뭐 인트랑 똑같죠? 근데 네. 이제 포인터 p가 바라보고 있는, 이렇게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0x1 요거의 값은 처음에는 0이죠. 네. 값은 여기다 적을게요. 바로 옆에다가 0, 요거를 바라보고 있는 거는 v1과 r이 있다 생각을 할게요. 그리고 또 독립적인 주소가 나왔어요. 0x2 이거는 p예요.
요거의 값은 0x1이에요. 이해하셨나요? 네. 그죠? 왜냐하면 저희가 이거 출력했을 때, 값을 출력했을 때 요거와 같은 게 나왔으니까. 그죠? 여기까지는 네. 알 수 있죠? 그리고 저희가 할 수 있는 거는 요 주소가 있을 때 값에다가 요 별을 붙이면요. 별 P를 붙이면 0x1의 값에 접근을 할 수 있고, 여기에다가 10을 넣으면 요 값에 요 메모리 주소의 값에 접근을 해가지고 10으로 바꿀 수 있습니다. 이해하셨죠? 네. 근데 자, 그러면은 레퍼런스와 포인터는 어쨌든 이제 값을 바꿀 수 있어요. 아, 이거 왜 자꾸 여기 클릭하는 거지? 이거를 바꿀 수 있는데, 자, 보시면요. 레퍼런스 변수를 만들 때 독립적인 공간이 생기나요, 안 생기나요, 채윤님? 안 생겨요. 안 생기죠. 근데 네. 포인터는 생기죠. 네. 그죠? 어쨌든 포인터도 이제 포인터는 4바이트라 가지고 이제 작아요. 이제 그 용량이 이제 막 포인터가 엄청 많은 게 아니면은 작은데, 그래도 상대적으로 포인터보다 레퍼런스 변수를 쓰는 게 더 최적화 목적에서 낫다, 이 뜻입니다. 왜냐? 이제 추가적으로 독립적인 메모리를 생성하지 않으니까 이제 최적화 목적으로도 더 좋다, 이 말이죠. 게다가 이제 이렇게 적는 것보다 그냥 이렇게 적는 게 더 쉬워 보이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이제 함수나 다른 거에 인자로 넣을 때는 포인터보다 레퍼런스를 선호하는 게 더 좋다, 이겁니다. 근데 포인터를 쓸 수밖에 없는 환경이 있긴 한데 그거는 넘어가고, 어쨌든 기본적으로 레퍼런스를 쓸 수 있으면 레퍼런스를 써라 가 제 뜻입니다. 아시겠나요? 네. 포인터, 레퍼런스 둘 다 사용 가능하다면 레퍼런스를 선호하는 게 좋다. 그 이유는 독립적인 메모리 주 공간을 새로 할당하지 않는 레퍼런스가 포인터와 반대로 레퍼런스가 성능상 더 이득을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입니다. 자, 이제 이해하셨죠? 근데 이제 요 레퍼런스도 몇 가지 또 종류가 있고 그래요. 근데 요거는 다음에 좀 알려드리고, 일단 레퍼런스가 이제 여러분들 컨스트 아시나요? 컨스트? 상수? 네, 그냥 자세히 말고 그냥 어느 정도 알고 있다 하면은 그냥 누르시면 됩니다. 가영님과 채은님 이거 반응 찍어주세요. 네, 네, 좋아요. 자, 콘스트에 대해서 아주 간략하게 설명을 하면은, 콘스트는 두 가지 버전이 있는데, 콘스트 인트 C가 있을 때 이거를 이제 리터럴, 상수 리터럴로 초기화를 하냐, 아니면은 const int c2는 b1처럼 변수로 초기화를 하냐로 달라지는데, 요거는 다음에 설명을 드리고, 요거와 관련된 재밌는 것들도 있어요. 네, 이거는 다음에 설명을 드리고,
어쨌든 이제 콘스트는 상수예요, 상수. 간략하게 말씀드리자면 이제 여기에 들어가 있는 이제 요 값은 변하지 않아요. 그래서 제가 예를 들어서 C는 4다. C 4다라고 초기화를 하려면은 이게 컴파일 타임 에러가 뜨죠. C2도 똑같이 컴파일 타임 에러가 뜹니다. 이런 것처럼 이제 프로그래머가 실수할 수 있는 거를 이제 방지해주고 이제 추가적으로 재미있는 기능들을 제공해주는 게 이 콘스트예요. 이 콘스트에서 또 진화한 게 콘스트 expr인데 인트 뭐 이렇게 적혀 있는데 이거는 일단 다음에 설명을 드리고 어쨌든 콘스트면은 뭐다? 콘스트는 상수다. 상수. 맞아요. 콘스트는 상수. 즉 변하지 않는다. 변하지 말아야 한다. 라는 뜻입니다. 자, 그러면 요걸 레퍼런스에 한번 붙여볼게요. const 레퍼런스 r2가 있다 했을 때 이걸 b1이라고 해볼게요. 그러면은 자 const int 이렇게 이게 있어요. 그러면 r2 equal 1 하면은 자 똑같이 뜨죠? 네. b1 equal 1을 하면은 잘 되고 그죠? 네. 그럼 이거는 무슨 소리냐면요. const int reference r2는 R2에서 접근을 해서 R2의 이름을 가지고 접근을 해서 값을 변경하려고 하면은 컴파일 타임 에러가 납니다. 근데 B1에서 접근을 하면은 오류가 나지 않아요. 아시겠죠? 즉 네. 이름에다가 계급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B1 이름에는 값을 바꿀 수 있다라는 권한을 주는 거고 권한 오케이. 근데 const int reference R2는 권한이 없죠. 왜냐? 상수니까. 이해하셨나요? 네. 그래서 const int reference는 자 reference 즉 const reference는 메모리 주소를 공유하되 값을 const reference의 변수의 이름을 통해 값을 변경할 수 없다. 자, 이거 이해하셨으면 또 한번 찍어주세요. 좋아요. 좋아요. 그래서 const int reference를 요거는 어쨌든 둘 다 똑같이 이제 같은 메모리 주소를 가지고 있잖아요. 이거 시작 찍어볼게요. R2 B1 찍고 이거 주고 한번 해볼게요. 자, 똑같은 지금 주소를 가지고 있죠? 그죠? 세윤님? 네. 그러니까 정리해보자면은 똑같은 주소를 가지고 있되 요놈을 통해서는 값이 변경이 안 되지만 요놈을 통해서는 값이 변경이 된다. 그리고 메모리 주소가 독립적이지 않고 둘 다 통일되어 있다. 그래서 추가적인 메모리 주소를 잡지 않기 때문에 그 성능상 이점을 볼 수 있다 라는 걸 알아두시고요. 여기서 이걸 제가 왜 말하냐, 요거를 여기서 씁니다. 만약에 이걸 쓰면 똑같이 요 두 개의 이름, 즉 요거랑 똑같은 소리죠. 그죠? 네. 그러면은 제가 방금 말씀드렸다시피 B1의 이름으로는 이름을 통해서 값을 바꿀 수는 있지만 A의 이름을 통해서는 값을 바꿀 수 없죠. 네. 그러니까 요거는 오류가 당연히 뜨는 거겠죠? 네. 그럼 요거는 언제 쓸까요? 요거는 이제 const int reference는 값이 바뀌고 싶지 않지만 자 이거 중요합니다. 값이 바뀌면 되지 않지만 뭐라는 거야? 안 되지만 성능상 이득을 취하고 싶을 때 사용합니다. 아시겠나요? 네. 좋아요. 근데
이제 이것도 이거는 어셈블리를 좀 까봐야 되는데 이게 여기에는 그게 없어가지고 컴파일러가 잠시만요. 자, 이걸로 한번 볼까요? 그러면 이거는 제가 다음에 보여드리고 어쨌든 값이 바뀌면 안 되지만 성능상 이득을 취하고 싶을 때 사용. 이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콘스트. 자, 이거 기억하시면 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뭐 콜바이 밸류, 콜바이 레퍼런스, 콜바이 포인터 이거 알려드릴게요. void 펑션 int n void f int reference n void f int pointer n 그리고 void f const int pointer n int pointer int reference n 이라고 했을 때 자, 이건 이렇게 가야겠죠? 자, 요거는 콜바이 밸류예요. 아시겠죠? 이거는 콜바이 레퍼런스. 이거 똑같이 콜바이 레퍼런스겠죠? 네. 레퍼런스 변수니까. 이거는 콜바이 포인터. 그죠? 네. 여기까지 간단하죠? 근데 동작이 봐봐요. int n을 넣었었어요, 저희. 그죠? 이거 초반에 넣었었잖아요. 여기 안에서 a 값을 바꿨었는데 이 원본의 값이 바뀌었었나요? 아니요. 안 바뀌었었죠? 네. 그래서 원본의 값이 바뀌지 않은. 자, 요거는 바뀌나요, 안 바뀌나요? 값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레퍼런스 바뀌어요. 바뀌죠? 자, 요거 원본의 값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죠? 자, 요거 원본의 값이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자, 요거 기억하셔야 돼요. 바뀌어요. 바뀌죠? 요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제 요 특이한 점 빼고 대부분의 콜바이 레퍼런스 그리고 콜바이 포인터는 원본의 값이 바뀌고 콜바이 밸류는 원본의 값이 바뀌지 않는다 라는 거를 알아두시면 됩니다. 그리고 중요한 점 요 저 뭐냐 그 콜바이 레퍼런스 변수는 복사를 한다 안 한다? 즉 독립적인 메모리 공간에 새로 잡는다 안 잡는다? 안 잡는다. 안 잡는다. 그거를 복사하지 않는다라고 불러요. 네. 독립적인 메모리 주소를 새로 만들지 않는다. 새로 즉 레퍼런스 변수는 복사 않는다. 이거 알아두시면 되고요. 그럼 포인터. 포인터는 뭐예요? 포인터는 뭘까요? 근데 이거 포인터는 포인터는 요거는 다음에 설명드릴게요. 요거는 요거의 개념과 조금 달라가지고 콜바이 밸류를 생각해 볼게요. 요거는 독립적인 메모리 공간을 잡아요, 안 잡아요? 잡아요. 잡죠. 그러면 요거는 복사해요, 안 복사해요? 복사해요. 복사해요. 독립적인 일반 이제 일반 변수는 복사한다. 라고 알아두시면 됩니다. 요게 일단 요 정도고요. 따로 이해가 잘 간다. 이해가 간다.
가지 않은 부분이 있다. 질문이 있다. 자, 이거 찍어주시면 됩니다. 일단 요게 이거 혹시 모르니까 이거 찍어 드릴게요. 자, 혹시 모르니까 찍어 드리는 거고. 일단 네, 요게 이제 간단한 레퍼런스에 대해서 알아보는 부분이었고요. 이제 따로 뭘 하는 게 좋을까요? 네네네. 지금 녹화하고 있어요, 가윤님. 네네. 수고하세요, 가윤님. 감사합니다. 일단 그러면은 오늘 레퍼런스 수업 느낌으로 했으니까 객체지향 간단하게. 네, 알겠습니다, 준서님. 녹화된 거는 올려드리니까 걱정하지 마시고 일단 그거 알아보도록 할게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라고 있는데 캡슐화랑 상속 다양성 요거 중에 정보 운입, 캡슐화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알아보도록 할게요. 일단 이제 들어본 적 있나요? 채은님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란 거에? 네. 들어본 적 있어요? 네. 뭐, 뭐인지도 알고 계시나요? 아니요, 그건 몰라요. 그래요? 진성님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 뭔지 아시나요?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이? 정확히 뭐라고 말해야 할지 모르겠는데. 네. 일단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은 일단 패러다임 중에 하나죠.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여기 있죠, 그죠? 즉 뭐다?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은 패러다임 중에 하나다. 이렇게만 알아두시면 됩니다. 자, 요거는 이제 아직 채은님이 클래스를 배우지 않으셨잖아요. 네. 그죠? 그러니까 이제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 요거는 지금 요거는 그냥 이제 어떻게 설명을 드려야지? 그러면은 간단하게 하나 보도록 합시다. 자, 객체 지향 프로그래밍과 절차 지향이라고 하기엔 좀 그렇고 그냥 C 타입 프로그래밍을 했을 때 어떻게 되는지 한번 보도록 합시다. 보이드 이제 프린트 라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리고 이게 예를 들어서 제가 이제 제가 뭐 예를 들어서 나이 스트럭트 휴먼 있다 생각을 해볼게요. 여기에 인트
프린트 age가 있다 생각을 해볼게요. 퍼블릭, 물론 원래 퍼블릭이지만 어쨌든 퍼블릭 명시해주고 age 이렇게 세팅을 해주고 휴먼하고 김태환, 물론 한글로 치면 안 돼요. 이거 굉장히 이상해집니다. 한글로 하면은. age를 김태환에 age를 예를 들어서 20이라고 세팅을 해둘게요. 한 80? 자, 그러면 제 나이는 80이 됐어요. 그죠? 네. 근데 때 프린트를 휴먼 h 에서 h std 시합 h.ag std endline 하면은 프린트 김태환을 넣으면, 자, 이건 80이 잘 나오죠? 네. 그죠? 근데 이제 요게 C처럼 짜는 거고요. 이제 C 언어, 이제 C++은 이렇게 하시고 구현부까지 동일하게 만들어준 다음에 세팅을 하시고 계시면, 예를 들어 프린트 void set age 이렇게 생각을 했을 때 이렇게 하면요 똑같이 80이 나와요. 그죠? 여기서 중요한 부분은 이제 요 함수가 밖에 있냐 안에 있냐에 따라서 조금 중요한데, 이제 방금을 잘 살펴볼게요. 방금 제 어쨌든 이것도 하나의 개인정보죠. 제 나이도. 그죠? 네. 근데 제 개인정보를 이렇게 막 가지고 놀 수 있어요. 요거를 밖이라고 생각해 볼게요. 요거를 안이라고 생각해 보고. 네. 알겠죠? 요걸 안에, 요거를 밖에 라고 생각해 보면은 밖에서 제 나이를 가지고 막 놀아요. 그럼 이게 좋지 않죠? 네. 그죠? 게다가 제 나이가 예를 들어서 뭐 마이너스 80살이래요. 이게 말이 되나요? 아니요. 안 되죠? 네. 그래서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직접적으로 건들 수 없게 하는 게 바로 정보 은닉이라고 해요. 알겠죠? 자, 이거를 프라이빗으로 해볼게요. 프라이빗이 뭘까요? 개인이죠, 개인. 네. 숨겨진이죠. 즉, 이제 제가 방금 개인정보를 왜 말했냐? 이것도 똑같아요. 즉, 요 인간의 개인정보가 나이다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어쨌든 네. 밖에서 똑같이 에이지를 받아오려고 했는데, 나이를 이제 개인정보를 받아오려 했는데, 개인정보는 내 거죠. 그죠? 네. 나 빼고 건들면 안 되잖아요. 그래서 프라이빗으로 하면요 이렇게 오류가 떠요. 액세스 할 수 없다고, 즉 접근할 수 없다라고 뜨는 거죠. 그러면은 간단하게 프린트를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일단 void print void 세팅을 하고 구현 주고 std 시업 age std endline 이렇게 하면은 나이가 잘 나오겠죠. 근데 초반에 쓰레기값 나오겠죠. 그죠? 네. 아, 이건 애초에 아니구나. 일단 프린트 이렇게 하면요 일단 이제 내 나이를 접근할 수 없죠. 네. 그죠? 이게 정보 은닉입니다. 아시겠죠? 쓰레기가 나오는 거 보시죠. 근데 정보 은닉인데, 자, 그 다음 일단 다양해요. 정보 은닉하고 캡처하고 상속, 뭐 다양성 모시기 다 있는데, 일단
이제 상속 다양성은 바로 보여드리기 힘드니까 그냥 간단하게 정보 운니까 캡슐화만 먼저 알려드릴게요. 이것도 가장 기본 중에 하나라. 자, 근데 예를 들어서 방금 말씀드렸잖아요. 제가 마이너스 80살이 될 수 있나요? 없나요? 없어요. 없죠. 근데 제가 예를 들어서 김태환의 에이지가 마이너스 80 이렇게 제가 뭐 잘못 적었어요. 예를 들어서 제가 뭐 갑자기 실수로 이제 키보드로 피아노를 치다가 마이너스가 딱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면은 아 이거 실수한 거죠, 그죠? 네. 그러면은 실수한 건데 솔직히 잘 안 보이잖아요. 이렇게 당겨서 보지 않는 이상. 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이제 직접적으로 여기다가 들어가면은 이제 굉장한 오류를 유발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캡슐화라는 걸 하는데 void set age 그리고 int value age는 value 그리고 int get age void turn age 자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방금 요거 했었잖아요. 그죠? 네. 요거 마이너스 80살 말이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안 되죠? 그래서 만약에 마이너스 이제 밸류가 0과 같거나 작다. 일단 한국으로 해볼게요. 그러면 밸류를 1. 제 느낌이 오시나요? 네. 에이지는 1로 할게요. 직관적이게. 그러니까 이제 한국으로 치면은 저희는 1살부터 시작이잖아요. 그러니까 0과 0이 더 크거나 0과 같다 하면은 밸류를 넣지 말고 그게 아니다 하면은 이렇게 세팅을 하는 걸로 아니면은 이렇게 리턴문 하셔도 좋습니다. 자, 이해 가셨죠? 그러면은 제가 아무리 80살로 해도 자 똑같이 해볼게요. 김태환의 set age를 마이너스 80으로 세팅을 해볼게요. 이거 프린트를 하면은 1이 나오죠. 네. 그죠? 그러니까 이제 제가 만약에 뭐 0살이라 적었으면은 한국으로 변환해가지고 1로 바꾸고 제가 실수해도 이제 프로그래머가 바로 알아챌 수 있게 바꿔주거나 아니면은 뭐 0이면은 에이지를 0으로 만들거나 그게 아니면은 뭐 에이지를 ABS의 밸류로 이렇게 바꿔줘도 되겠죠. ABS는 참고로 절대값이에요. 그럼 80이 나오겠죠, 그죠? 네. 이런 것처럼 뭔 소리야? 어쨌든 이제 실수를 방지할 수 있는 게 요겁니다. 이해하셨나요? 네. 네, 좋아요. 그러면은 이제 요게 정보 은닉, 요게 캡슐화. 이제 흔히 걔를 세럴이라고 부르는 게 요거예요. 그래서 요거 두 개가 두 개 이외에도 더 많이 있는데 어쨌든 요것도 기본들 중에 하나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해하셨나요? 네. 네, 좋아요. 그러면은 간단 정리해 볼게요. 정보 은닉. 정보 은닉을 하는 이유는 뭐였죠? 그 외부의 중요한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맞아요. 외부의 중요한 정보를 노출시키지 않으려고. 왜 노출시키지 않냐? 프로그래머의 방지하기 위해. 근데 여기서 정보 은닉을 했는데 필수로 제가 이제 이 어떤 중요한 값을 수정하거나 아니면 받아와야 돼요. 그때 하는 게 캡슐화의 캡슐화 물론 그때 하는 것 말고도 따로 있는데 어쨌든 이때 이제 사용하는 게 게럴 세러입니다. 그래서 이제 여기서 하는 게 게럴 세러니까 캡슐화를 통해
정보를 받고 쓸 수 있되 실수를 방지하기 위해 셋ter에서 조건문을 달아놓을게 함수로 세팅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코드는 너무 기니까. 자, 채은님 이해하셨나요? 네. 네, 약간 조금 어려운데 그래도 아예 이해가 안 가진 않으시죠? 네. 좋아요, 좋아요. 네, 오늘 알려드릴 건 여기까지일 것 같아요. 더 쥐어짜내려고 해도 오히려 좀 이상해지니까 이렇게 하고 숫자 찍어서 올리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객체지향 프로그래밍에서 사용되는 두 가지 개념이라고 해야 되나? 어쨌든 기본적인 개념 중에 두 가지니까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이제 모를 수도 있는데 알면 약간 이론 같은 느낌이죠. 그래서 이런 거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니까 이제 녹화본은 제가 빠르게 어떻게든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